오늘도 당신 마음, 작가 윤창섭이 다채움으로 채워드립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을 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은 마음을 다독이는 공간입니다. 비교, 외로움, 상처, 그 감정을 천천히 풀어냅니다. 자존감 회복 이야기, 혼자일 때 듣는 위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필요한 말, 마음 치유소. 오늘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착함의 역설, 즉 배려가 권리가 될 때 영혼이 파산한다는 주제로 오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희생을 미덕으로 포장하는 사회의 거짓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타인에게 내어준 에너지가 결국 나의 삶을 갉아먹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죠. 화면의 그림처럼 자신에게 흘러나온 물로 타인은 무럭무럭 자라나지만 정작 나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현상이 바로 이 착함의 역설입니다. 선량함이 약점이 되는 순간 이른바 에코이스트의 비애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에코이스트는 갈등을 극도로 회피하고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돌리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일컫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이들은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 같은 기회주의적 수혜자들에게는 그야말로 완벽한 1순위 먹잇감이 됩니다. 당신의 이해심과 상냥함이 그들에게는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일종의 초대장으로 익히는 것이죠. 이처럼 타임을 지나치게 기쁘게 하려는 사람 기쁘게 하기 병, 즉 디지즈 투 플리즈는 치명적인 청구서로 돌아옵니다. 해리어 베레이커 박사의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강박적인 이타주의자는 일반인 대비 만성 피로와 번아웃 발병률이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 발병률까지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죠.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병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경고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뇌에 깊이 각인된 학습된 수능, 즉 learned compliance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통해 거절은 위험하고 수능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조건반사 회로를 훈련받습니다. 부탁이나 갈등 상황에서 위험을 감지하면 미움받을까봐 공포를 느끼고 결국 반사적으로 네라고 답하며 일시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순한 고리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학습된 수능은 자동사과라는 기형적인 습관을 만들어냅니다. 상대방이 약간만 얼굴을 찌푸려도 착한 사람은 반사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며 1초 만에 자신의 탓을 찾죠.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미안해 라는 말. 이 죄책감 반사야말로 착취자들이 가장 환호하는 조종의 시작점입니다. 타인의 불편함을 나의 무능으로 직결시키는 인지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의 외주화를 통해 에너지 뱀파이어에게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타인의 기분이 나의 책임이 되는 순간 내 삶의 주권은 상실됩니다.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과도한 감정 노동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설정해야 할 감정의 온도 조절기를 에너지 뱀파이어들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우리는 감정적 가스라이팅의 늪에 영원히 갇히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철학자 니체의 서늘한 경고를 빌려오겠습니다. 니체는 도덕의 계보를 추적하며 우리가 무조건적인 미덕이라 믿는 배려와 양보가 실은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에서 비롯된 노예의 도덕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약하고 무능력한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스스로를 선하다고 포장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착함이 진정한 자기긍정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두려움이 만든 방어기제인지 서늘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도덕은 선함입니까? 아니면 약함입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니나 브라운 교수의 에고 바운더리 매트릭스를 통해 심리적 안전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매트릭스는 엄격한 경계, 유연한 경계, 부드러운 경계, 그리고 스펀지 경계의 4가지 자아 경계선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수용과 거절을 스스로 결정하는 유연한 통제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기 통제력을 높이고 타인 수용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배려하는 기버는 무조건 실패할까요? 애던 그랜트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는 기버의 딜레마를 보여줍니다. 조직 내 성과표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한 사람들도 남을 돕는 기버였지만 가장 꼭대기를 차지한 압도적인 성공자들 역시 기버였습니다. 이 양극단의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조건적인 양보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 대변할 줄 아는 야성, 즉 명확한 경계선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성공한 기버들은 바로 이 경계선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신의 이익과 조직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한 기버들은 평소에는 조건 없이 베풀지만 자신을 이용하려는 테이커, 즉 착취자를 만나는 순간 매처의 가면을 씁니다. 바로 매처 스위치를 켜는 것이죠. 네가 준 만큼만 나도 주겠다는 단호한 태도,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조건부 대응 시스템을 발동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갉아먹는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히 선을 긋고 협상할 줄 아는 야성이 필요합니다. 착취자의 제로섬 게임에 끌려가지 않는 것, 이것이 호구가 되지 않는 기버의 생존 전략입니다. 이제 거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오는 상대를 찌르는 무기가 아닙니다. 거절은 상대의 인격이 아니라 단순히 안건을 반려하는 것일 뿐입니다. 사이는 생각보다 당신의 거절에 오래 상처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절하면 상대방과의 관계가 무너질 것이라고 지레 짐작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이 들어오는 통로 자체를 통제하는 비동기 응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반응 신경을 차단하는 1초의 멈춤은 당신에게 주도권을 가져오는 마법의 시간차를 선사합니다. 즉각적인 요구, 즉 푸시 방식에 무조건 반응하기보다 일정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와 같이 잠시 시간을 두는 것이죠. 이 짧은 시간은 당신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최적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관계에도 역설이 존재합니다. 경계선이 명확한 사람이 비즈니스는 물론 일상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무분별한 수용은 감사함이 아니라 당신을 당연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반면 자신만의 성역을 구축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람은 어떨까요? 역설적이게도 훨씬 더 높은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거절은 불필요한 인연을 걸러내고 품격 있는 파트너만 남기는 훌륭한 관계의 정화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거절의 연습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거절 근육은 훈련으로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거절도 헬스장의 근육과 같습니다. 안 쓰면 퇴화하고 쓰면 강해지죠. 처음부터 거대한 부탁을 거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내뱉던 미안해라는 말을 오늘 당장 멈춰보십시오. 커피 한 잔의 심부름, 내키지 않는 식사 자리부터 거절하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작은 거절을 해내도 내 일상과 관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의 뇌가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만만함이 아닌 존엄으로 비로소 진짜 당신의 인생이 시작될 때입니다. 타인의 얄팍한 인정 없이도 굳건한 독자적 자존감을 세우십시오.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더 이상 스스로를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태어난 조연이 아닙니다. 내 삶의 온전한 주권자가 되어 선을 넘는 무례함에는 단호히 맞서고 내게 진정 소중한 사람들에게만 건강한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신의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전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